다음 이슈로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된 사람이 58명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받고 있는데 혐의를 봤더니 공동 주거 침입, 특수공무 집행방해, 특수폭행 요 정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근데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더 소유죄 말씀하신 거죠? 소유죄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하여튼 그 구속 영장 자체는 이렇게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어요. 근데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좀 판단이 되면은 소유죄 적용도 가능하죠. 특히 여기서 아직까지는 또 막 중구난방 막 한 것처럼 네. 보이고 그냥 다수일 뿐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직적인 뭔가 준비가 있었거나 의사 연락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중한 범죄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말인지는 약간 어떤 오더 같은 게 내려오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소유죄가 적용이 그러니까 되려면? 일단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 지방에 이제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뭔가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수의 군중이 막 우발적으로 뭔가 했다 그러면 소유죄를 적용하기 애매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하면서 뭔가 지휘자 또는 배후 뭐 이런 게 혹시나 드러나면은 소유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사 하나 나왔던 게 경찰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가담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유튜브 리스트들 한번 아이디 비번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이제 겹친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신남성연대, 뭐 그라운드 C 이런 채널들 특정 채널들이 막 분류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또 이제 엮어서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네티즌들이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좀 얼굴을 좀 캡처를 한다거나 진짜 네. 가담한 사람을 실제 그렇게 좀 찾아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네네. 실제로 네티즌 수사대가 진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히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내고 심지어 영상도 뭐 이제 내리라고 뭐 배인교 신남성연대에서 막 내리라고 증거인멸 그 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히 덕후분들 이분들이 그 아이돌 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따는 거, 클립 따기, 저장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분들인 거예요. 지금 다 저장을 또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상대 잘못 만났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그 갖고 있는 어떤 막 반 이재명이라든지 뭐 반중 뭐 그다음에 뭐 종북 얘기 이런 것만으로 이런 감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영상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요 서부지법 폭동이 있을 때 투블럭한 남자 하나가 굉장히 조금 이게 지휘하는 듯한 네, 막 손가락 일 표시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제 헌재 집회 때도 왔다라는 그런 목격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 쪽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 영상도 분석을 하고 했으면은 잡아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뭐 좀 시간이 차근차근 잡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영상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체포하겠죠. 예. 이 사안을 뭐 경찰이나 검찰이 뭐 가볍게 넘기려고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예요. 예. 하긴 경찰도 이번에 피해가 너무 컸고 네. 다친 경찰관들도 그렇죠. 많이 계시고 네. 아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정황들은 이제 하나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정황인 게 온라인에서도 보면 보통 지금 뭐 민주파출소도 나오고 실제로 이번에 잘못하면 내란 선동이 된다는 걸 다들 아니까 어지간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전 이 유저들을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일반인일까 과연.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더더욱 심하죠. 자기 얼굴 드러난 거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여전히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그로를 끈다는 건 적어도 그냥 일반 시민 하나가 와서 이렇게 하는 혹은 한 그룹에서 그냥 좀 이렇게 대표격인 사람 정도로 볼 수는 없다. 굉장히 뭔가 이제 든든한 어떤 뒷배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맞아요. 우리 이사님도 그거 보셨습니까? 라이트? 아, 라이튼도 뭐예요? 이거 그 경찰들 체증 못하게 하려고 그 라이트 이렇게 탁 하면은 카메라에다가 빛을 쏘는군요. 근데 그게 일반 그냥 핸드폰 후레쉬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밝은 네. 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경찰
서울에서 좀 생활을 하셨던 분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그 라이트 불빛 때문에 영상 체증된 거에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밝아버리니까 그 체증 카메라에 잘 안 당기거나 아니면 사람 얼굴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밝으니까 촬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저도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그 지지자들이 우발적으로 분노에 못 이겨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핸드폰이 아닌 그런 용도의 굉장히 밝은 라이트를 들고 다닌다? 네. 이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쵸. 거죠. 그것도 7층으로 이제 올라가자는 파와 여기서 그만 가자는 파가 또 나뉘고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맞아. 우리 구독자님 얘기해 주신 연예인 경호원들이 좀 많이 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있거나 아는 분들이고 첫째, 네. 두 번째는 물품이나 이런 건 좀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같은 것도 물론 감기 때문에 요즘에 쓰고 다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속된 사람들도 그렇고 체포된 사람들도 그렇고 네. 2030이 굉장히 절반 이상이라고 막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특정 교회랑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히려 신혜식 TV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신의 한수. 직접 신의 한수. 네. 신의 한수.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집회 참가한 청년층 중에 70~80%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서부지법 7층에 올라가서 판사실을 발로 차면서 찾고 다녔던 이형석 씨. 이 사람이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도 라이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형석 씨가 사랑제일교회 정광온라인의 전도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바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손절을 하더라고요. 이형석 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손절을 했지만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 이형석 씨가 전도사라고 아예 집회인가 어디서 그 영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특별 전도사 임명한다라는 영상이. 네. 그리고 항상 저들의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상황 오면 꼬리 자르기 하고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뭐 국힘 계열의 정치권으로 진입할 때 과거 뭐 문제 되면은 그건 옛날 얘기니까 하지 말자. 사적인 시절의 얘기다. 맨날 써먹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신천지 추정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신천지 얘기도 추정.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로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2030 그 언플이 시작됐는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30 응원봉 단이죠, 소위 응원봉, 그다음에 키세스 단이 처음 나왔을 때 저쪽 입장에서도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알바 구인한다, 뭐 이런 글들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매일신문인가 해가지고 되게 젊은 여성이 일반인인 것처럼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젊은 사람도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왜 2030 여성들이 다 찬성한다 생각하냐? 하면서 그렇게 대비각을 만들었는데 네. 그 사람이 개미청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개미청년단. 개미청년단 간사. 근데 그 개미청년단 파고 가다 보니까 열방제자교회가 나와요. 열방제자교회 개미청년단 간사 천다희 이 사람이 있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열방제자교회의 목사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준원. 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양메리라고 있어요. 양메리라는 사람 왜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이 결혼한 남편이 전애녹입니다. 전애녹하면 이제 성이 전 씨잖아요. 네. 누가 떠오르죠? 그 아빠가 정광훈입니다. 그리고 그 전광훈의 심지어 딸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일보의 대표예요. 그 자유일보를 들어가서 쭉 글들을 봤죠. 거기 이제 주로 따옴표에서 나오는 게 뭐 이제 300만 애국 시민이 뭉쳤다. 그러면서 뭐 신남성연대 따옴표 따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개미청년단 따고, MG 우파 청년 어쩌고 막 따고, 거기에 다 막 신자유연대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전광훈, 그다음에 이번에 신혜식, 신혜한수, 그다음에 배인규 이렇게 지금 또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세계관도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지금 뭉쳐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계속 2030 청년으로 언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백골단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백골단 처음에 신남성연대에서 비판할 때 같은 편 같은데 왜 저러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남성연대에서 약간 선 긋는 뉘앙스였죠. 네네. 그게 이제 이권 다툼도 있겠지만 필사적으로 신남성연대 입장에선 2030 청년이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천다이라는 개미 청년단도 열방 제자교회로 다 엮여 있는데 일반 2030 영성인 것처럼 마케팅했거든요. 2030 청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골단이 등장하고 잔민전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네.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일반 2030 청년인데 이 언플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뿌리 깊게 얽혀 있고 몇 바퀴 돌면서 정치권에 와서 마치 2030 청년들도 등 돌렸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훌륭하시네. 감탄하고 계셔. 그거 맨날 이거 계속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찾다 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그 뭐가 나올 때. 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채팅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신 게 지금 제이컴퍼니라는 어떤 채널에서 한 채널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투블럭 남성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좀 등장을 하면서 서부지법에 좀 라이터 기름 같은 거 영상이 나왔다는데 있나요 진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시도하려고 좀 했던 추정되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온 거라서 지금 바로 영상을 쓰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구독자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광훈을 저는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왜냐면 정광훈이 네. 어떻게 이 서부지법 폭동 전에도 정말 위험한 발언들을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법에 하나도 안 걸리는지 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리고 사태가 벌어지면 이렇게 보도자료 하나 띵 내가지고 빠져나가는 듯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정광훈의 저 위험한 행동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건으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속 시원하게 뭔가 좀 제지가 안 되고 있죠. 저는 뭐 좀 계속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그 결과 계속 폭동과 같은 결과가 낳고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당연히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국힘에서 네. 근데 또 정광훈 굉장히 좀 약간 지키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의원들이 가서 막 꾸벅꾸벅 절하고 그러잖아요. 맹윤, 윤상현 아니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이 정광훈 발언하니까 유상범, 뭐 곽규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 발언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사태에서 양비론이 지금 맞냐 하니까 양비론이 왜 안 됩니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이 국힘이랑 우리가 정광훈이 국민의힘을 먹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만은 이거 좀 잡아내고 싶은데 다 그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은 너무나 넘치는데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났던 어떤 정치학과 교수님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광훈 류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압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것과 동시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 만나는 그 원외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위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세니까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데도 너무 세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안 만난대요, 당원들은. 말을 안 하고 안 만난다고. 그래서 소위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 당원분들 중에는 이제 정광훈이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가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정광훈이 국민저항권을 되도않는 국민저항권을 언급을 계속했는데 그 전에 또 조배숙도 막 같이 국민저항권이 그럼 뭐 발동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 근데 국민저항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 건 있죠. 맞잖아요.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의도하는 거죠. 예. 야,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국민 저항권을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건이 첫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둘째, 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되고, 셋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그때 국민이 쓸 수 있는 건데, 공권력의 행사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려는 거, 이건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쓰는 권한을 저항권이라 부르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예 이 개념 자체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구속된 인원수는 얘기해드렸지만은 또 반면에 법원 월담했던 사람들 있죠. 그 중에 21명은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설마 또 그들이 야, 뭐 그래도 석방된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겁은 먹었을 거다 확실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님은? 이게 실제로 그 저쪽을 이제 모니터링 정찰을 좀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치장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막 인증샷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인증샷을 올려요? 인증샷 올려요.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윤상현 의원이 막 전화한다 했었잖아요. 영웅시예요? 영웅시예요? 네,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애국이란 키워드가 나오고요. 민주화 운동한다는 뭐 그런 막 말이 나오죠. 우리 민주화 맞아요. 운동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애국 유공자야 너 이렇게 해줘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까 앞부분에 그 국민저항권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늘 말씀드린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들은 서사 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도 뭐 119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야.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 폭도들이 막 야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야금야금 그런 서사들을 지들 필요한 것도 가져가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5.18 조롱하면서도 이럴 땐 막상 또 이걸로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사를 자꾸 해킹해 가는데 이거를 야 말도 안 되니까 하고 여태까지 냅뒀었잖아요. 소위 한 줌이고 헛소리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믿는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이 서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나 나왔다 그러면서 그 대댓글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또 뭐 짱 X,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라고. 중국, 예. 네. 그러면서 댓글로 사람들이 갈고고 싸우고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중에 2명 이제 발부한 사람 중에 또 2명은 발부 청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미성년자가 껴 있어 2명이. 이번 서부지법 사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미성년자들까지 그걸 들어가서 그 행동을 겁없이 한다. 어떤 동기부여가 작용을 했을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학 교수 얘기로는 극우적인 정당이나 극우적인 세력에 대해서 서구도 이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전통적인 방법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화시키는 거거든요, 극우를. 근데 지금 보면 참 답답한 게 이번 일 계기로 거의 부정선거가 하나의 대중담론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죠? 네. 부정선거 진짜 정말 말 안 되는 얘기고 진짜 극소수의 이야기였을 뿐인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근데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하잖아요. 아, 지금 큰일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또 설명을 또 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도대체 기관에서 얼마나 더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원님 말씀 이게 정리해 보면 민경욱, 황교안이 떠들 때는 고립이 됐는데 네. 아, 맞아요. 윤석열, 윤상현 같은 부류가 떠드니까 이제는 고립이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야금야금 서사를 계속 쌓아온 것도 아까 그 젊은 남성들한테 계속 그런 그 놀이 문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진짜 이게 애국이라고 믿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미성년자 얘기했잖아요. 네. 미성년자라고 봐줘야 되나? 진짜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아니 촉법소년이고 나발이고 이 지금 서부지법 이 폭동 네. 말도 안 되는 법원을 테러하는 거에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쵸. 아, 소년원이라도 가야죠. 네. 그 나이가 해당이 된다면 네. 엄중히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절대 봐주는 거 없이. 네.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한대요.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인데 그걸 촬영하러 들어간 거다. 그런 변명까지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체증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핵심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저 그 한마디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소위 그런 일배 문제라든지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조롱하는 거 제가 노무현 재단 또 이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매우 많은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를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학창 시절이잖아요. 또래 문화. 근데 그 안에서 가가지고 얼마나 지 영웅인 척하겠습니까? 야 이런 경험해봤냐? 나 이거 이번에 뭐 갔다 왔는데 경찰 별거 없어. 지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거 영웅 시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저거 막 잡아갖고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놀이가 되고 여기저기 인증글 올라오고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거 진짜로. 맞죠. 나중에 100% 이거 계속 그런 인증글 올라오면서 점점 또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놀이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맨날 막 전당크 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